안녕하세요. 오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신 심리학자 다니엘 커너먼, 그분의 정말 유명한 책이죠. 생각에 관한 생각.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통찰을 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핵심만 쏙쏙 뽑아 보겠습니다. 목표는 이 방대한 연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뭐랄까 보석 같은 내용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네, 이 책의 진짜 핵심은 그거죠. 우리 생각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는 빠른 직관, 그러니까 시스템 1. 다른 하나는 느린 분석, 시스템 2. 시스템 1과 시스템 2요. 네, 이 두 가지가 매 순간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그 두 시스템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시스템 1은 거의 뭐 자동 조종 장치 같아요. 엄청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2 더하기 2는 하면 바로 4 나오잖아요. 그쵸? 아니면 딱 보면 아는 얼굴 인식하는 거. 이런 건 노력이 거의 안 들죠. 네, 맞아요. 그게 딱 시스템 1의 특징입니다. 빠르고 자동적이고 에너지가 거의 안 들죠. 근데 반대로 시스템 2는 의식적인 노력이 꼭 필요해요. 시스템 2는요? 네, 느리고 분석적이고. 예를 들어 54 곱하기 687을 계산한다거나, 머리 아픈데요, 벌써. 그쵸. 아니면 어떤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보는 거.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시스템 2를 안 쓰려고 해요. 좀 게으르죠. 시스템 2가 게으르군요. 네. 이 두 시스템이 계속 상호작용하는데 가끔 충돌하기도 하고요. 시스템 1에 의존하다 보니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인지 편향이라는 게 나오는 거군요. 시스템 1이 효율적이긴 한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편향들이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빠지는 그런 함정들요.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요. 우선 단내림 효과, 앵커링이라고 하죠? 단내림 효과요? 배에 단 내리는 거요? 네, 비슷해요. 처음 들은 정보, 그게 숫자든 뭐든 그게 머릿속에 딱 다처럼 박혀서 그 뒤에 판단할 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트 같은 데서 원래 가격 엄청 높게 써놓고 할인 가격 딱 보여주면 되게 싸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하죠. 네, 그 처음 본 높은 가격이 닻이 되는 거죠. 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도 아주 흔해요. 가용성 휴리스틱.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사고 뉴스를 막 크게 봤어요. 네. 그러면 실제 통계랑은 상관없이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 본 뉴스나 뭐 생생한 경험 같은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손실 회피예요. 손실 회피요. 네, 사람들은 뭔가를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껴요.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잃는 게 더 아프다. 그렇죠. 훨씬 더 아프게 느끼죠. 그래서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고요. 또 자기 믿음이랑 맞는 정보만 찾아보는 확증 편향도 있고요. 그것도 진짜 흔한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요? 네.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도 무시 못하죠. 똑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선택이 확 달라지는 거. 아까 말씀하신 생존율 90%대 사망률 10% 이거요. 네, 그거죠. 내용은 같은데 느낌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1이 빠르게 판단하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카너먼은 이걸 보는 것이 전부다, YSITI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해요. 보는 것이 전부다. YSITI? 그건 뭔가요?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정보, 딱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 어떤 정보가 빠졌는지는 잘 생각 안 하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 이런 편향들이 모여서
결국 그 카너먼 교수가 노벨상 받으신 전망 이론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전망 이론이 바로 이런 인간의 비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아하, 사람들은 객관적인 가치나 확률보다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득이냐 손실이냐를 따지고 거기에 주관적인 가치를 매겨서 결정한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한 손실 회피,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과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전통 경제학의 가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연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책이 심리학이나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공공정책, 진짜 온갖 분야에 다 영향을 미쳤군요. 네,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베스트셀러가 된 건 물론이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추천했었고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물론 비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책에 소개된 연구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점화 효과 같은 것들은 나중에 재현성 위기라고 해서 아, 다른 연구자들이 똑같이 해봤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카너먼 교수 본인도 일부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1과 2, 그리고 우리가 얘기 나눈 여러 인지 편향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 자체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게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시스템 1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면 시스템 2를 좀 더 써야겠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좀 떨어져서 보는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메타인지요? 네. 내가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혹시 어떤 편향에 빠진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너먼이 제시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카너먼은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경험하는 자랑, 나중에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기억하는 자가 다르다고 말해요. 그 정점 끝규칙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휴가를 갔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랬어도 가장 좋았던 순간이랑 마지막 순간이 좋았으면 나중에 기억할 때는 그 휴가 정말 좋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이 경험을 편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의 기억하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억들이 실제로 당신의 경험하는 자아가 순간순간 느꼈던 행복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